네, 치아 건강을 커다란 복으로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 즐기기 위해서만은 아니고요.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온몸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전신 건강도 지키고 치아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국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영국입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집안이 약하면 건물이 쉽게 붕괴할 네.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네. 이와 잇몸 뼈를 비유하기에도 아주 참 좋은 예, 비유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치아는 예. 잇몸이 건강하면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거울로 한번 보시면 치아를 잇몸이 쭉 감싸 있는데 맨 위에 쪽에가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대략 3mm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위가 칫솔질로는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네.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치석 제거를 해주는 걸 권유드리는 거고, 이러한 치석이 없어지면 잇몸은 건강해질 수 있고, 치석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기구를 쓰시게 되면 잇몸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조기구의 하나인데,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네. 이 장치는 초음파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 안에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만 물고 있어도 많은 논문에서 피의 흐름을 좋게 해줌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 잇몸뼈가 녹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뼈가 녹지 않을 수 있는, 물론 이 기구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치석이 없어야 집안이 튼튼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래서 6개월에 한번 스케일링 받고 치석이 없다는 상태에서 이러한 어떤 종류의 의료 기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네. 아마 100세 시대의 자연 치아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스케일링, 뭐 치석 네네. 제거, 또 평소에 꼼꼼하게 양치질하는 거 외에도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 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치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네. 미친다고요. 잘 알고 계시죠? 이갈이하고 이 악물기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갈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니까 아마 주변에서 너 이갈어, 아니면 본인도 무의식 중에 이가는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악물기거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치과에서만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걸 꽉 물고 있는 것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요 치아 지금 보면 아래 치아가 거의 보이지가 않죠. 예. 이분은 더 안 보이죠. 더 안 보이네요. 네.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두 분도 치아가 이렇게 안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악물기 이갈이에 의해서 아래쪽 치아는 계속 갈려나가고 위쪽 치아는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점이 안쪽 면의 두께가 얇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시다가 보면 앞니 쪽으로 혹시 갈비라든가 좀 단단한 음식을 잘못 드시게 되면 두께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연히가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내가 한 20년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윗니아가 아랫치아를 너무 많이 이렇게 덮고 있는 경우라면 이갈이와 이 악물기 진단을 한번 치과에서 받으셔야 되고, 이러한 증상이 왔을 때 위치적으로 방송 보시면서 한번 이 귀 앞에 귓구멍 1cm 앞에입니다. 손을 대시고 벌려 보시면 움직이는 공간이 있어요. 움직여요. 예, 여기가 바로 턱관절인데 이치적으로 처음에 이 높이에 있던 치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턱관절의 위치가 낮아지거나 뒤로 빠지거나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턱관절 장애가 오기 전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좀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100세 시대에 내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 내 악습관을 이갈이와 이악물기가 있다면 이런 상태에서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턱관절 장애가 오기 전에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 좋지 않은 습관들이 이렇게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네네.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턱관절 장애를 좀 의심해봐야 네. 될까요?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잡음, 입을 갖다가 벌리는데 따그락 또는 사각사각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입을 벌리고 다물고 하는데 통증이 있는 경우, 또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거울에서 이 얼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벌렸을 때 이 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턱관절 초기 증상으로 보셔야 되고, 이와 같은 급성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안 아프거든요, 많이. 그리고 바쁘시기 때문에 방치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어느 시기가 되면 컨디션이 또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초기 증상, 급성 상태에서 잠복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고, 피곤하면 또 이게 약간 나타나다가 에이 또 바쁘니까 넘어가고, 이러다가 보면은 사실 우리 뇌는 야 그거 빨리 고쳐 빨리 하면서 오작동이 시작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만성 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턱관절 장애 증상, 소리 나거나 잘 안 벌어지면서 혹시 원인 모르는, 내과에 가서 열심히 치료했는데 낫지 않는 만성 두통이 있거나, 또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있죠. 이명증이 있는 경우 사실은 한 20%밖에는 원인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원인은 아마 턱관절 만성 증상하고 연계를 져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만성 비염. 여러분들 이비인후과에서 계속 뭔가 소독하고 했는데 낫지 않는 경우 치과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 해당 부위의 치아가 아픈 건지 턱관절 쪽이 아픈 건지 치료가 계속 낫지 않는다면 한번 확인하시면 좋고, 대표적인 증상,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잘 주무셨는데 이 목 주변이 항시 경직되어 있는 분은 턱관절 만성 증상이라고 한번 진단을 스스로 내리시고,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이 턱관절과 이 관계를 체크하시면,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게 되면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갈이, 이약물기 또는 턱관절에서 뭔가 소리 난다면 이 아프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올 수 있어서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을 우리가 좀 그냥 방치하지 않고 고칠 네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턱관절 장애가 있어서 보철 치료한 사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예, 주실까요? 예. 예. 사례를 보시기 전에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벌릴 때 움직이는 턱관절 장애, 요 턱관절 부위 있죠. 이 부위하고 이 우리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척추죠. 그래서 치과 시간인데 무슨 척추 얘기를 하냐. 근데 사실은 척추의 맨 위에 1번, 2번 경추, 맨 위에 있는 이 부위와 턱관절과 굉장히 가깝죠. 한 뼘밖에 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 턱관절과 이 1, 2번 경추 사이에 많은 근육들이 존재하고, 내신경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9개가 이 주변에 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위의 턱관절이 아프고 뭉치게 되면 근육이 다 수축돼서 당기겠죠. 그러면 위치적으로 이 척추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당겨지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만성 증상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례자분은 다행히 화면 부탁드리면 이 80세의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그래도 앞에서 보여드린 분들보다는 아래 치아가 많이 보이지만, 이분은 사실은 건강관리 굉장히 잘하신 분입니다. 왜? 80세가 되셨는데 당뇨, 혈압 이런 대사성 질환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께서 치과에 방문하신 이유가 뭐냐면, 6개월 전에 갑자기 입안이 마르기 시작하는 구강 건조증이 생겼고,
말씀을 하실 때 뭔가 혀가 구부러지는 느낌이 있어서 친구분들이 대화 도중에 야야야 너 발음이 부정확한 거 보니까 틀림없이 치매 걸려. 어머. 이래서 이분이 사실은 6개월 동안 여러 곳에 병원을 다녔는데 어떤 검사를 해도 다 정상이다. 그래서 뭐 물 많이 마시고 입안에 항시 좀 이렇게 축축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혀 운동을 좀 해주고 이런 처방만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이분을 갖다가 이 턱관절과 앞서서 말씀드린 이 1, 2번 경추 이 관계 진단을 했더니 이분께서는 사실 한 20년 전 그러니까 50대나 60대 상태하고 비교했을 때 3mm 정도가 치아가 낮아진 걸 알 수가 있었고 이 두 번째 사진 지금 보시게 되면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유가 양쪽을 한번 부족한 낮아진 3mm를 어금니만 올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을 갖다가 이 상태에서 사실은 한 달간 이 턱 운동을 시키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오히려 사실은 불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앞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바보도 아닌데 이렇게 앞니가 벌어져 있으니까 사실 불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은 입 안에 건조증이 사라지고 또 말씀하실 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혀가 구부러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니셨는데 불구하고 친구분들이 더 이상 이제 놀리지 않아서 좋았다는. 그러면 이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윗니 아랫니까지 이제 한 달 후에 다 맞춰드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이 아나운서님 보시면 네. 같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완전 다른 사람 다르죠?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드렸더니 이분의 아마 친구분들이 야, 너 최소 우리 동기는 아닌 것 같고 한 20년 밑에 같아. 와. 그래서 아주 좋아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더 뭐냐면은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심미적인 목적도 있지만 더 좋았던 거는 침이 일단 많이 생기면서 입안 건조증이 없어지고 발음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한테 저희가 해드렸던 거는 똑같은 치아를 씌우는 것 같았지만 턱관절과 1, 2번 경추가 편안한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셨던 그리고 6개월에 한번 검사할 때마다 오시면 굉장히 이렇게 파워워킹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 척추가 편안하니까 정말 이 힘이 근력이 생기나 보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정말 임플란트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높이를 잘 설정해주는 최종 보철물의 중요성도 50대 50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턱관절 장애가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보철 치료를 받고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됐던 그런 예후가 좋은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노화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서 치아가 상실됐을 때 이를 대체하는 방법,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이제 알고 계시고 고려하고 계시지만 네네. 치료 기간, 네. 통증 뭐 이런 것들 네. 때문에 계속 좀 미루고 계신 분들 네. 많으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치아가 일단 빠지게 되면 상식적인 거죠. 빠진 대로 양쪽 치아가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위에니가 빠지면 아랫니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아랫니가 빠지면 내려오려고 하고 이런 위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이 턱관절에 변화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실은 1, 2번 경추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빠진 자리는 꼭 수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문제점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가 내 몸에 들어오는데 야, 내 몸에 이게 쇠가 박혀서 정말 안 아플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옆에 수술하신 분 보니까 야 이거 막 붓고 아파 이러니까 또 간접 공포도 생기고 네. 하지만 6개월 이상 계속 방치하다가 턱관절 쪽에 문제가 오는 것보다는 결단을 내리셔야죠. 근데 요즘
주무시면서 수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공포 없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치과 공포증을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수면 임플란트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요즘 많은 치과 의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나를 찾아오신 분들한테 내가 이왕이면 옆에 치과보다는 조금 더 좋은 기술로 보답하기 위해서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전의 임플란트는 무조건 째고 잇몸을 벌렸습니다. 맞아요. 이유는 네. 내 눈으로 확인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뼈라는 잇몸뼈의 형태는 반듯한 사각형이 아니고 약간의 이런 웨이브도 있고 경사지기도 하고, 위에서 좋은 자리다 해서 꽂았지만 사실은 빗나가는 경우도 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쓰든 절개하지 않는 방식을 상담을 통해서 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특수핀을 이용한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혈압 문제가 있으셔서 임플란트 절대 못한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이 지점을 보시면 굉장히 좁죠. 이쪽보다 얇네요. 좁죠. 네. 그래서 이 좌측 부위가 임플란트가 불가하다는 판정도 받았고, 일부 몇 군데에서는 여기는 너무 좁으니까 일단 잇몸을 벌려서 뼈 넣어놓고 최소 한 8개월 이상 기다렸다 심겠다,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제 경우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이시죠? 이 5개의 핀을 위치시켜서 CT상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장점은 눈으로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잇몸을 벌리다 보면 너무 많이 벌리게 되고 그러면 부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핀을 간단하게 위치시키면 붓기, 통증, 출혈이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가 5개가 심겨졌는데 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그거 혹시 한 달 정도 지난 사진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과정이 방문 당일날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떤 특수핀을 쓰든 요새 많이 알고 계시는 내비게이션 방식을 쓰든 이런 어떤 무절개 방식을 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내원내수가 많이 줄죠. 왜? 실밥을 꼬매놓고 잇몸을 벌렸을 때는 수술 다음 날 반드시 한번 오셔야 되는데 그 안 오셔도 되죠. 일주일 뒤에 또 꿰매는 작용이 필요한데 안 오셔도 되고, 네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사례고, 이분의 경우에도 사실은 척추가 편안하고 턱관절이 편안한 보철 높이를 맞춰드렸더니 혈압도 많이 좋아지셔서 약 분량도 줄였다고 6개월 검사할 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개하지 않고 특수 핀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네네. 시술을 받은 그런 사례를 저희가 또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니하시는 분들도 틀니의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임플란트로 이제 교체하신 분들 많이 네. 계신데요. 그 교체 기간 동안에 틀니를 끼우지 못해서 네.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거든요. 혹시 틀니 끼시는 건 아니죠? 아니, 왜 그러냐면 그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네. 틀니를 뺐을 때 이게 불편한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데, 엄청난 불편함이 예, 있다 지금 질문 하시더라고요. 주시는 거 보고 네네.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님이 혹시 틀니를 끼시다가 아니요, 임플란트로 제 치아가 바꿔서 맞습니다. 예. 아셨나? 죄송합니다. 예. 75세에 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맨 처음 오셨을 때 이 부위에 치아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부분 틀니를 끼다 보니까 계속 끼우뚱해서 75세시니까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보험 혜택 되기 때문에 네. 이 부위에 2개만 심으려고 오셨던 분이고, 저는 사실은 이분한테 100세의 시대인데 앞으로 한 25년 이상 30년을 편하게 사셔야 되는데, 이 생각에서 임플란트를 사실 13개를 권유도 했습니다. 어떻게? 아래쪽에 부분 틀니 빼려고 양쪽에 3개, 위에 쪽에
7개를 심어서 틀니를 안 하자고 했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최근에 옆집 분이 5개 심고 와서 거의 한 2, 3주 동안 아무 생활을 못하는 거 보고 본인은 겁나서 도저히 못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은 질환도 없었는데 당뇨, 고혈압 있는데 내가 과연 이거 하겠냐?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당뇨의 문제점은 뭐냐면 상처가 요만한 거밖에 없는데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개하게 되면 더 커지니까 무절개로 이런 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걸 소개드리고, 혈압 문제는 계속 내 몸에 쇠가 들어가는데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이 상승되는데 이 경우에 수면을 통해서 편안하게 해드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의 경우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한쪽이라도 틀니를 안 끼시면 생활의 편의성은 엄청 좋아지니까 한쪽이라도 안 하는 쪽으로 합시다.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사실 8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한 건데, 지금 이 첫 번째 보시면 핀이 꽂혀져 있죠. 네. 원래 원했던 거는 이분은 여기 2개만 하기를 원했던 거고, 아래쪽에 이렇게 임플란트가 심겨졌는데 틀니를 상처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날 바로 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6개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갔고 핀을 이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상처가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수술 당일날 바로 수술 끝나고 식사를 틀니 끼고 하셨고, 사실 이런 앞서서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이렇게 틀니를 끼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불편함이 임플란트가 무서운 것도 있지만 수술을 잇몸을 절개해서 복잡하게 해놓으면 2달간 사실은 아무것도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아니 내가 당뇨 혈압이 있어서 약을 잘 드셔야 되는데 2달간이나 못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핀 테크닉에 의해서 아주 편하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당일날부터 약을 드셨고, 이분의 경우도 사실은 6개월 정기 체크 때 보면 얼굴 혈색도 좋아지고, 그래서 사실은 치과의사들 입장에서 임플란트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의 높이를 어디까지 맞출 거냐, 이게 또 숙제이고, 이분의 경우 사실은 오시면 꼭 한마디 하십니다. 원장님,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얘기해서 위에도 그냥 다 심어버리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 지금 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 원장님 지금 편하니까 좀 불편해지면 네. 그때 5개 더 넣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판단하실 때 이분은 약간의 농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좀 한 번에 다 하는 것도 고려를 하시면 네. 생활은 그만큼 편해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틀니에서 이제 임플란트로 갈아타시면서 특수 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틀니 불편함 때문에 임플란트로 이제 바꾸시려는 네네. 분들 많이 계신데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예. 좀 소개해 주세요. 좀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이제 25년 동안 수술했던 통계를 보면은요. 65세 이상 되신 분이 90년대 후반에는 5%를 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버님 이거 틀니 대신 아니면 방치하면 턱관절 안 좋아지니까 임플란트 빨리 하시죠 하면 에이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런 어떤 시기였는데 다행히도 2010년대 들어서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제 통계상으로는 45%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아마도 100세 시대에 대한 의식 변화와 또 하나는 정부의 2개 보험 혜택 정책의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불편한 틀니를 끼고 계시다면 동영상 3편 통해서 완전 틀니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가까운 병원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영상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예요. 네. 우리 이 3번째 송곳니 부위에다가 2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2개가 위치되고 틀니에 지금 하늘색과 하늘색 같은 색끼리
딸깍하고 결합이 되면 편안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완전 틀리지만 안에서 두 개의 임플란트가 잡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한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방식보다 좀 더 편한 방식은 저희 구조상 이 앞에 8개, 좌우측으로 4개, 4개 자리에는 신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개 또는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를 갖다가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틀니가 부분 틀니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녁에 틀니를 빼놔도 아래쪽에 치아가 몇 개 남아있기 때문에 위안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되겠죠. 네. 그리고 100세 시대에 맞는 방법은 당연히 여건만 되신다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 6개, 많게는 10개까지 심습니다. 그리고 고정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상태라면 기성 기둥까지 넣고 그 상태에서 임시 치아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틀니를 수술 당일날부터 더 이상 착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똑딱이 방식이든 6개든 8개 치아를 만든 부분 틀니 방식이든 여건만 되신다면 틀니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계획하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영양분 섭취가 골고루 됐을 때 건강하고, 또 하나는 씹는 즐거움이 있어야만 스트레스 해소가 되거든요. 요즘 얼마나 의학이 발달됐습니까? 우주선에 실는 부피 적은 어떤 알약이든 이런 거 먹고도 대체할 수 있지만 대체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씹으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 내하수체 쪽에도 뭔가 자극을 줬을 때 이 몸은 편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틀니보다는 자연 치아와 가까운 임플란트를 통해서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니에서 임플란트로 가는 3가지 방법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그런 방법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 이제 2부 첫 번째 전화 한번 연결해서 네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이요. 예. 80이시고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원장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질문 주십시오. 네, 2년 전에요. 네. 앞니 2개가 부러져서 네,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네, 근데 임플란트를 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네. 아직도 그 앞니의 그 당김, 이렇게 잡아당긴 아, 것 예, 같이 예, 아주 예, 예. 긴장된 느낌이 아직도 있고요. 네, 또 말, 네. 또 노래할 때 이 언어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를 해서 네. 이렇게 말이 정확하게 안 나온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요. 네. 오른쪽 그 입 가장자리가 올라가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그 임플란트 관계인지 좀, 어머니 그러면 혹시 네. 치아가 그 임플란트 2개 하신 거 말고는 다 있으신 건가요? 있기는 있는데 제 이는 아니고 거의 다 씌우고 아, 씌웠더라도 틀리는 아니신 거죠? 예, 틀리는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앞니 쪽이 이 네. 각도 자체가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안으로 많이 이렇게 옥리식으로 집어넣게 되면 네. 혀 크기가 적당하신 분들은 괜찮은데요. 네. 선천적으로 혀 크기가 조금이라도 크신 분들은 모양보다는 기능을 생각해서 각도를 밖으로 좀 빼줬어야 되고요. 아,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먼저 질문 주신 노래하시거나 발음하실 때 뭔가 이상하다는 거는 이 네. 보철물 자체를 지금 위치에서 입술 쪽, 뺨 쪽으로 좀 꺼내주는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 그게 입꼬리. 가능한가요? 아, 네네.
그 임플란트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뿌리가 있고요. 위에 씌운 머리가 있고 중간 연결자가 있기 때문에요. 임플란트만 건강하다면 이 중간 연결자를 이 방향에서 이렇게 밖으로 틀어주면은 그만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시도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입꼬리가 올라간 문제는 미안한 말씀인데 이 턱관절 쪽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의 혀의 크기와 이의 이 방향이 입술 기준으로 혀 안쪽이냐 입술 쪽이냐 요거를 먼저 봐서 간단히 고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마 그 해주신 원장님이 잘 해놨을 거예요. 근데도 불편하시다면 이 앞니 쪽에 그 원장님이 뭔가 꺼내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턱관절 치료를 했을 때 이 보철물을 손대지 않고도 고칠 수도 있어요. 정리할게요. 앞니 쪽 불편하신 것은 모양을 바꿔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고요. 만약에 혀의 위치와 보철물 모양이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입꼬리 올라간 거랑 이런 상황들이 80세까지 사용하시면서 치아의 이 높이가 낮아진 거를 개선시켜야만이 해소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턱관절 진단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 진단을 통해서 앞니도 고치지 않고도 턱관절에서 해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사진과 직접적으로 혀의 크기와 모양을 봐야만이 더 정확한 답을 드리는데 턱관절과 이 모양이 밖으로 빼줘서 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아마 해당 병원에 상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태에서 좀 불편하신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 잘 기억하셨다가 치료 받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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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45인데요. 네, 45세시고요. 궁금한 점 바로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질문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파열돼 갖고 없어요. 예? 잇몸이 이렇게 주저앉았다고. 예.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지금 그 임플란트 해도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지금 주저앉은 게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잇몸에서 피나고 그런 상태인가요? 어느 한 부위가 그런 건가요? 잇몸이 전체적으로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스케일링은 최근 언제쯤 받으셨었나요? 스케일링은 예전에 한번 받은 적 있는데 그게 대충 언제쯤이세요? 꽤 오래됐어요. 예. 답변 드릴게요. 네. 일단 연령적으로 50세도 지금 안 되셨기 때문에 치아를 갖다가 최대한 안 빼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일단은 사진을 먼저 찍어서요. 치아가 있으면 이 잇몸 밑에 뼈가 있거든요. 잇몸뼈. 이 잇몸뼈가 치아를 조금이라도 잡고 있다면 연세가 지금 나이가 45세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무 우리가 부목돼서 묶어주고 하잖아요. 흔들리면, 뿌리 약하면. 똑같이 이 철사로 고정을 좀 시켜서 남아있는 치아들을 지금 스케일링 안 하셨다고 하는데 스케일링에 대한 사모님의 판단은 뭐가 있냐? 근처 치과에 가셨는데 전혀 사모님 상태에서예요. 다른 분들은 아니고 전혀 안 아프게 스케일링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잇몸 아래쪽에는 건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치과에 가시든 처음 스케일링 할 때 좀 아프고 피가 많이 나더라도 잇몸 안쪽에 벌어지는 그 잇몸 안에 보이지 않는 치석을 다 꺼내줘야만이 나머지 뼈가 재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할 거는 사진을 찍어서 요 치아를 살릴 건지 뺄 건지를
담당 의사하고 치과 의사랑 충분히 대화를 나누시고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가되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초음파를 이용한 잇몸 장치든 이런 거는 치석이 없을 때 쓰는 거거든요. 워러픽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치석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잇몸 안쪽에 잇몸 치료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병원마다 어떤 약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대로 치료를 하되 정말 빼야 될 이와 아닌 치아를 사진상에서 먼저 판단을 하시고 예를 들자면 이 치아는 살리기는 살리는데 3년 쓸 겁니다. 이 치아는 살리기는 살리는데 6개월밖에 못 씁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사모님께서 6개월 쓰더라도 내일은 살려야겠다 하면은 그 방향대로 원장님이 아마 제안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뼈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하면 수술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거고요. 잇몸뼈가 주저앉게 되면 이제 일부 치과에서는 못한다고 하지만 근처에 잘 찾으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근처에 여러 군데 치과 상의를 하셔서 빼야 되는 치아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치아들을 빼는 당일날 빼면서 심을 수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케일링을 지금 제대로 해주면 굉장히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치료하는 데를 잘 찾으시면 여러 개 치아를 한 번에 빼면서 심고 그날 어차피 살짝 주무신 상태니까 그날 스케일링을 다 하면 사실은 몸은 편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를 철사도 다 나무 부목되듯이 묶어주고 이런 어떤 노력을 하면 몇 개월 안에 튼튼한 잇몸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도 50대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어느 치과 가도 이게 살려야 될지 아닐지 진단이 없다. 근데 사실은 잘 찾아보시면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 시기에 맞춰서 요 시간 동안 살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수치로 서로 얘기를 해야만 판단을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30년 치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내 치아 6개월밖에 못 써도 좋으니까 원장님 살려주세요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유 나 치과 다니는 거 끔찍하니까 3년 써도 이거 짧으니까 그냥 빼고 임플란트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사모님이 본인의 정확한 주관은 뭔지를 먼저 결정하고 병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가 흔들린다고 해서 먼저 뽑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맞습니다.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요소들 잘 고려하셔서 일단 병원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 오늘 아침에 오신 분도요. 네네네. 이분께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 50대 초반인데. 근데 정말 이렇게 흔등흔등해요. 근데 그래서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예. 철사도 사실 아침에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아. 어느 정도 묶어드리고 네. 임플란트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 부위 해드리고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살짝 주무시는 동안 이런 과정을 하니까 너무 편안해 하신 그래서 근처에 잘 찾아보시면 잇몸 치료, 임플란트 이런 과정을 힘든 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네. 그런 병원을 꼭 잘 찾으시고 가시기 전에 나는 정말 뭐 1, 2년 쓸 거면은 빼고 그냥 아예 임플란트 가겠다. 아니면 내 이 6개월 이상만 쓴다면 살리겠다. 이 주간을 꼭 판단해 주셔야 원장님들은 치료 계획을 정확히 짜주거든요. 네. 그게 좀 어려운데요. 일단 본인의 생각도 좀 잘 정리가 되셔야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그 임플란트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틀니를 임플란트로 교체하는 그런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68세에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죠. 이분은 사실 5년 전에 사고에 의해서 이를 다 뺐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틀니를 5년간 장착하신 거죠. 이유는 친구분들이나 63세 때 그 친구분들이 임플란트 하시고 야야야야 너무 아파 하지마
아니면은 야 이거 했더니 뭐 자꾸 몇 달에 한 번씩 오다가고 이거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너 그냥 틀리해. 그래서 사실은 약간 농담 어린 말씀 중에서 친구분들로부터 간접 공포가 생겨서 틀리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틀니의 특성상 처음에는 이 잇몸이 꽉 잘 맞으니까 잘 쓰는데 엄청난 저자갑에 의해서 잇몸뼈는 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5년간 이제 사용하시다 보니까 틀니가 말씀하시고 식사하실 때 덜그닥 해서 오셨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틀니를 하러 사실은 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100세 시대에 지금 30년 이상을 편하게 쓰셔야 되는데 틀니를 가지고 쓰시다 보면은 다음번에 아마 5년 10년 지나서 다시 틀니할 때는 잇몸뼈가 더 주저앉아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분을 분석을 사실 했더니 앞에서 보여드렸던 핀을 꽂아서 절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분한테 16개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다 심어드리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에이 원장님, 제가 5년 전만 해도 할 수 있었는데 3년 전부터 이 혈압약을 드시는 것 때문에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가 그리 힘든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사실 오늘 여기 처음 와서 그런지 대기실에서 제가 이렇게 혈압 재는데 기다리는 동안 이게 치과다 생각하고 처음이다 생각해서 그런지 혈압이 200 이상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심겠냐. 그래서 이분한테 그러면 주무시는 동안 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절개 없이 이렇게 식립이 됐고요. 세 번째 사진도 아래턱에 절개 없이 이렇게 됐고, 이 16개의 임플란트가 하루에 다 심겨졌죠. 그리고 이분은 편안히 일어나셨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 임플란트 이렇게 심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다음 단계 치아를 과연 얼마나 안정감 있게 해줄 거냐. 앞에서 아까 문의 주셨던 80세 어머님처럼 이분의 경우도 사실은 높이를 좀 낮춰놓게 되면 여기가 자꾸 경직되거나 침이 자꾸 마르거나 혀가 불편하거나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턱관절과 1, 2번 경추가 편안한 높이를 계측해서 잘 맞춰드렸더니 사실은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뵈면 얼굴 피부 톤이 너무 좋아지셔서 저는 사실은 이분의 경우에 우리가 치과하면서 얼굴 성형을 해준 듯한, 그래서 사실은 이 턱관절의 중요성을 이분을 통해서 또 한번 보고 있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 무섭지 않게 뭐 내비게이션이든 핀이든 이런 방식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아를 갖다가 과연 나한테 꼭 맞는 높이를 찾아줄 수 있는 병원 찾으신다면 혀도 편안하고 침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전신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틀리셨다가 이제 임플란트 네네.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 송영국 원장과 함께 환자의 구강 구조 그리고 상태에 맞는 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바로 치료 기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특히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알려주시죠. 동영상 통해서 종래의 방법과 쉬운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질문 주신 건 앞니지만 동영상은 어금니다.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치아를 갖다가 4개를 뽑고 네. 이 빨간 선 상악동이라고 하는데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족하면 이렇게 뼈 이식을 하는 걸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6개월이 지난 10개월째 임플란트는 이렇게 심겨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위턱의 어금니 쪽에 뼈가 부족해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상악동이 눈 쪽에서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도 요즘 IT의 발달로 인해서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뼈의 양이 1.5mm, 2mm밖에 안 되더라도 단단하다면 그 부위에 모의 수술을 해서 좋은 자리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게 되면 4개월째 상악동 거상하는 게 아니고 이 뽑은 당일날 상악동 거상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자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뼈가 부족하더라도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와 뒤의 차이점은 이 결과물 사진은 똑같죠. 하지만 10개월에 걸쳐서 이런 상황이 올 건지 이 뽑은 당일날 이런 결과가 올지 그렇게 되면 4개월째 10개월째 잇몸 째고 수술하고 과정이 복잡한 게 하루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00% 가능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뼈가 1mm, 1.5mm라도 단단하다면 그거는 원장님들께서 미리 모의 수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뼈만 단단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3, 4mm 이상 남아 있어도 뼈가 단단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이 뼈 이식하고 천천히 늦춰서 심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잇몸 안 좋아서 45살 사모님 전화 주신 분은 이런 어떤 치아를 갖다가 빼면서 바로 심을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해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시켜줘야 이 턱관절이 편안하다는 거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식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는 건강한 잇몸뼈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0인데. 네, 예. 60이시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십시오. 네. 다름이 아니고 위에 이빨이 예. 네 개가 있거든요. 네. 네 개를 2개 빼고 앞전에 없었던 거고요. 네. 그리 돼 있고 밑에 또 저기 1개 빼고 네. 다른 나머지는 살리게끔 돼 있고 네. 살리기라고 최대한 살리기라고 하고 네. 있는데 임플란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혹시 어느 정도 기간 말씀하시던가요? 한 뭐 1년 정도 아, 걸린다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그랬는데 네. 3개를 받고 나서 받자고 하더만은 맹절이 끼갖고 제가 안 했는데 네네네. 1개만 또 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 마취 자체가 좀 싫거든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은 네. 여기 보니까 뭐 바로 당일날도 아, 된다고 네. 이래 말씀을 하시던데. 네. 그렇죠. 질문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좋은 질문 주셨는데 네. 우리가 사실은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어느 병원을 갖다가 이제 선택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네. 그 병원에서 주사기를 가지고 바로 마취를 하게 되면 이 네. 주사바늘 보면서 무서운 경우도 있지만 잇몸이 갑작스럽게 부풀어 오르면 압통에 의해서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피부과나 이런 데서 쓰는 바르는 연고를 먼저 발라주고요. 그 상태에서 주사기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속도가 제어되는 무통 마취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마취에 대한 불편감이 해소가 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과정을 해드리면 오늘은 왜 마취 안 하고 해요? 이런 표현도 하시기도 하고 야, 이 정도면 치과 치료 받을 만한데 그러셔서 어떤 무통마취기나 이런 연고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마취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한쪽 부위에 2개가 미리 빠져 있고 2개 치아가 이제 빼야 되는 4개 자리가 같은 부위라면 수술은 오히려 훨씬 더 쉽죠. 왜? 상악동, 아까 말씀드린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해놓고 몇 달 뒤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이 기다려야 되는 건데 100%는 아니겠지만
가지고 계신 치아를 꼭 빼야 된다면 빼면서 당일날 동영상 보여드린 대로 하게 되면 사실은 5개월 안쪽에 보철물이 완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자리 이미 빠져 있으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핀을 갖다가 먼저 꽂고 CT를 찍어서 뼈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게 된다면 절개 없이 그냥 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사실 빠르면 한 달, 길어져도 2달 안에 아래쪽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을 그렇게 만들어 드려도 위에가 어차피 5개월 이상, 4개월 이상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본을 뜰 수도 있고 아래만 먼저 횟수가 2번 늘어나도 먼저 뜰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마취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살짝 주무시는 방법을 쓰시게 된다면 약간 몽롱하신 상태에서 이런 수술이 다 끝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임플란트를 하나 심든 5개를 심든 요 심을 때 자꾸 이게 긴장을 하시면서 힘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입안이 아픈 게 아니고 몸살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 드리면 이를 빼면서 당일날 상악동 거상하면서 뼈 이식하면서 심을 수 있는 병원 찾으시면 되고요. 위아래를 같은 쪽이니까 뭐 동시에 같이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고 살짝 주무시면서 수면 치료까지 겸하신다면 임플란트 아마 큰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혹시 질환이 있으셔서 혈전제, 피 흐름 관련된 약을 드신다면 그것만 이틀 끊고 가시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약들은 그냥 똑같이 복용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못 먹게 하더라고요. 아예. 네, 약 드시는 것도 못 예. 드시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 어떤 관련 약은 다 드셔야 되고요. 안 드셔야 되는 임플란트랑 꼭 안 드셔야 되는 약은 골다공증 약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이 함유된 골다공증 약은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골다공증 약은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심장 흐름 좋게, 피 흐름 좋게 하려고 드시는 혈전제 사실은 한두 개 이렇게 수술할 때는 아스피린을 그냥 드시고 피가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임플란트가 잘 붙기 때문에 요새는 개념이 좀 바뀌고 있는데 선생님처럼 어차피 한 4-5개 한다고 보면 아스피린도 한 이틀 정도 딱 끊어주시고 하면 좋고 나머지 약은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이게 하고 나서 조율이 돼야 그쵸. 잘 아물거든요. 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치료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 오늘 임플란트 시술법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임플란트를 앞두고 환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있으면 끝으로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항시 제가 방송 3년 나오면서 꼭 말씀드리는 거 치과에서 잘 사는지 6개월에 한 번 꼭 방문하셔서 네.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석을 잘 제거해야 된다. 그것만 잘 하셔도 자연치아 100세 시대 오래 유지될 수가 있고요. 임플란트든 자연치아든 6개월이 아니더라도 피가 나면 반드시 치료받았던 다니시는 해당 병원에 가서 어떤 상황에서 피가 나는지 꼭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은 피가 날 때 최대한 빨리 가셔야 되는데 휴일이나 병원이 문 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바쁘셔서 며칠 늦추다 보면 잇몸이 다시 몸이 좋아지면서 약간 개선되면 정확한 원인 찾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휴일만 아니라면 피 나는 시점에서 바쁜 일 잠시 접으시고 네. 최대한 빨리 가셔서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요.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